오직 지식으로 승부하라. 창의 인재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역대 킹왕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승부,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퀴즈왕의 이름을 걸고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당당히 도전하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1년에) 걸친 퀴즈 대장정, 긴 여정 끝에 탄생한 퀴즈 킹왕짱의 주인공들. 명실상부한 최강 실력자들이 펼쳤던 뜨거운 승부. 오늘 역대 킹왕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고 중의 최고를 가리기 위한 퀴즈 킹왕짱 왕중왕전. 지식과 센스로 무장한 도전자들의 역대급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왕중왕전의 아침을 가르는 한 대의 차량. 가장 먼저 도착한 도전자는 경남 창원에서 온 이원준 학생이다. 좀 긴장되는데 뭐 완전 우승을 완전히 목표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경험 삼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녹화장으로 들어오는 역대 킹왕짱과 가족들. 모두 우승 후보로 거론돼도 선색 없는 실력자들인데 그중 유난히 낯익은 얼굴, 제1회 왕중왕전에서 본선까지 진출했던 이동우 학생이다. 동우 친구. 네. 다시 도전했네, 왕중왕전. 계획이 네. 어떻게 돼요? 저번에 아깝게 2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왕중왕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느새 킹왕짱들로 가득 찬 대기실. 예선전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각자의 방법으로 긴장을 푸는 도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는 김민재 학생이 보인다. 지금 뭐 듣고 있는 거예요? 긴장 풀려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좀 듣고 있어요. 왕중왕이 못 되더라도 그래도 즐겁게 열심히 문제 풀겠습니다. 화이팅! 굳은 분위기 속 유난히 화기애애한 두 학생. 친구, 둘이 원래 친구예요? 아니요. 처음 만났어요. 네. 왜 이렇게 친해 보여? 그러게요. 네, 오라가 있었나 봐요.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 도전자들 옆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떨리는 마음은 마찬가지.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든든한 한마디가 필요할 때다. 효정이가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싶습니다. 효정아, 열심히 잘하고 떨지 말고 잘하고 와. 이미 킹왕짱 타이틀 보유한 학생들. 준비는 모두 끝났다. 드디어 왕중왕을 향한 결전의 시간이 왔다. 퀴즈 킹왕짱 화이팅! 왕중왕전 진출자를 가린 예선전은 총 2라운드로 진행된다. OX 퀴즈가 주어지는 1라운드. 도전자들은 총 20개의 OX 퀴즈를 풀고 상위 득점자 16명만이 2라운드에 진출한다. 조별로 진행되는 2라운드. 1라운드를 통과한 16명의 도전자는 4명씩 4개 조로 나뉘어 대결한다. 8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며 각조의 최고 득점자 1인을 발현한다. 과연 예선전의 관문을 통과하고 왕중왕전에 진출할 최후의 4인은 누가 될 것인가? 퀴즈 킹왕짱 왕중왕전 예선 1라운드는 OX 퀴즈로 진행됩니다. 총 20개의 OX 퀴즈가 출제되며 정답 개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인원은 16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상위 16명 안에 들어야 예선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퀴즈 킹왕짱 왕중왕전 예선 1라운드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킹왕짱 왕중왕전 예선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영양소 중 신체 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탄수화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이 끝났고요. 거의 모든 학생이 O 팻말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 2명의 학생만이 X 팻말을 들고 있는데요. 자, X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네요. 민경원 학생. 자, 거의 모든 학생이 지금 O를 들고 있습니다. X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팻말을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요? 바꿀 수 없는 것 알고 있죠? 예. 지금 혹시 바꾸고 싶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직 첫 번째 문제고 정답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X가 되면 단 2명만 정답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보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네, 뒤에 김주열 학생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지금 단 2명만이 X를 들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살짝 불안해요. 살짝 불안해요. 앞에 민경원 학생 것 컨닝한 건 아니죠? 아니, 아, 본인의 생각대로 X를 선택했는데 두 학생의 표정은 어둡고 나머지 학생들의 표정은 조금 밝아 보이는데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지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밝게 웃는 19명의 학생과 웃는 게 아닌 2명의 학생의 웃음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정답은 O였고요.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O였고요. 정답자가 19명, 그리고 오답자가 2명이었죠.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말고 절대로 팻말 잘못 들면 안 돼요. 민경원 학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 하는 짓이 몹시 인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벼룩은 간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조금은 답이 갈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O를 든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벼룩은 평균 크기가 2에서 4mm인 곤충으로 사람과 동물의 기생에 피를 빨아먹으며 생장하는데요. 실제로는 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O가 정답이었고요. 자, 이번 문제에서 조금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네요.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고대 이집트의 에베르스 파피루스라는 의학서에 따르면 야자와 부싯돌가루, 광물, 꿀을 혼합해 이것을 만든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세정을 위한 복합물질로 기록된 이것은 비누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역시 많은 학생들이 O를 들었습니다. 자, 거의 모든 학생이 O를 든 가운데 단 4명의 학생만이 X를 들었어요. 지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에베레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세정 물질은 치약입니다. 비누가 아니라 치약이 맞고요. 야자는 치약의 약효 성분이며 녹점토와 부싯돌은 연마제, 유황과 꿀은 보존제와 향첨가제의 기능을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자가 오답자보다 적었죠. 단 4명의 학생만이 정답을 맞힌 가운데 계속해서 누적 점수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렇다면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삼국 유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역시 거의 모든 학생이 O를 들었습니다. 과연 정답은 O가 맞을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O입니다. 네,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이후 제왕운기, 동국여지 승람 등에서 단군 신화가 기록돼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O였고요. 지금까지 4문제를 풀어봤는데 혹시 4문제 모두 맞힌 학생 있나요? 한 3명 정도. 벌써부터 좀 오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바로 5번째 문제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오르내림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은 황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세요. 자, 거의 모든 학생이 X를 들었고 단 한 명의 학생만이 O를 들었습니다. 지금 뭔가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이동우 학생과 이야기 안 나눠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우 학생, O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감으로 찍었습니다. 감으로. 근데 본인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X를 들었어요. 어때요, 기분이? 원래 찍으면 항상 틀렸던지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찍으면 항상 틀렸던지라 예상하고 있었다. 목소리도 정말 자신감을 잃은 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아직 정답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O일 수도 있거든요. 예. 자신감을 많이 잃은 듯한 모습이네요. 자, 과연 20명의 학생을 꺾고 우리 이동우 학생이 홀로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위로 받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곰은 싸울 때 주먹을 내려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동우 학생을 제외한 전원이 정답을 맞히게 되고 이동우 학생만 이번 문제에서는 오답을 선택했는데 다음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바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원자 번호 7번의 원소는 탄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처음이죠. 전원이 X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정답일지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만약 X가 정답이라면 전원이 처음으로 정답을 함께 맞히는 거니까 정말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원자 번호 7번의 원소는 질소입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전원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바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분출된 용암의 점성이 묽어 경사가 완만하고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을 이루는 화산은 성층 화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답이 엇갈렸네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방패를 엎어놓은 듯 경사가 완만한 화산은 순상 화산입니다. 성층 화산은 화산 쇠설물과 용암이 쌓여 원뿔 모양을 이룬 화산입니다. 정답 X였고요. 거의 절반의 학생이 정답을 맞힌 것 같았어요. 자, 바로 8번째 문제 드립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에 의한은 국민 주권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세요. 자, 많은 학생들이 O를 선택했네요. 자, 2명의 학생만이 X를 선택했어요. 아,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자, 이원준 학생, X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국민의가 그 국민 주권을 상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어서 X를 선택했는데 좀 답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 X를 선택했는데 틀린 것 같다. 국민의가 국민 주권을 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글쎄요. 2명의 학생의 답이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학생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약간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을 복잡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 국민 주권 때문에 국가의 기본 요소 이런 거 생각하다가 약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잘못 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김민재 학생이 생각하는 정답은 O예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다수의 답이 반드시 정답이란 법은 없습니다. 단 2명의 학생이 정답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포기하지 말고요. 자, 잠깐만요. 앞에 권효정 학생이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O 팻말을 들고 있는데 어때요? O가 정답 같아요? 아, 사실은 저도 옆에 학생처럼 그 국민의하고 국민에 의한 중에서 어느 쪽이 국민 주권인지 헷갈렸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연속으로 X가 답이 나와서 O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X가 더 많았기 때문에 O일 확률이 높다. 아, 자신감이 상당히 넘쳐 보이는데 과연 이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발표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X였습니다. 국민에 의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하는 국민 자치를 뜻합니다. 국민의는 국민 주권을, 국민을 위하는 복지 정책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원준 학생의 이야기가 정답과 맞아 떨어졌는데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기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원준 학생. 저 반대쪽을 보니까 다 거의 다 O를 들고 있어서 틀린 줄 알았는데 X라고 하니까 좀 기쁘네요. 지금 김민재 학생과 이원준 학생 단 2명만이 정답을 맞췄지만 아직 더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건 알고 있죠. 우리 학생들 이쯤에서 다 함께 파이팅하자고 큰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는 서해보다 바닷물이 더 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역시 답이 갈린 가운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지금 발표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동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다 중 가장 염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쪽이 강물 유입량이 적어서 염도가 높은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이제 10번째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 이번 문제 학생 전원이 정답을 맞히길 기대하면서 문제 드립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우암 송시열로 무려 3,000번 이상 거론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한명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세요. 자, O를 선택한 학생도 있고 X를 선택한 학생도 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반반 갈렸죠? 정답이 O일지 X일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의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약 2,000번 거론된 한명회입니다. 계유정난을 일으킨 주역으로 당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선 1라운드 1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현호 학생입니다. 이현호 학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0문제 풀었는데 혹시 본인이 몇 문제 맞췄는지 기억나요? 9문제 맞췄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문제만 틀리고 9문제를 맞히고 있습니다. 굉장한 실력인데 지금 단독 선두거든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OX 퀴즈 난이도 어떤 것 같아요? 많이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롭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단 한 문제만 틀렸어요. 9문제 맞히고 있고요. 사실 OX 퀴즈가 상식 분야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평소에 상식을 넓히는 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웹서핑을 많이 했습니다. 웹서핑을 많이 했다. 상식을 넓히는 데는 또 괜찮은 방법이 될 것도 같네요. 계속해서 이 흐름 유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현우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왕주왕전 예선 1라운드 전반전 결과 오답의 굴욕은 잊어라. 빛나는 순발력과 결단력으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 한 문제도 놓칠 수 없다. 학생들 모두 귀를 기울여 문제에 집중하는데.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문제는 점점 더 무성해지고 O 아니면 X, 소신 있는 선택이 필요한 순간. 정답은 O입니다. 문제에 집중할 때 더욱 빛나는 학생들의 표정.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자만이 2라운드 진출권을 얻을 수 있다. 지식과 더불어 즐거움도 얻는 시간.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도전자는 16명뿐. 20문제가 모두 끝나고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됐다. 16명의 학생이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네 명이 한 주로 구성되는 예선 2라운드. 법원공의 번호에 따라 실력을 겨룰 조가 결정된다. 주관식 버저용 대결. 각 조에서 단 1명의 학생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조 추첨 결과 1조 이원준, 전민규, 권여정, 민경환 학생. 2조 이현호, 강경은, 김승준, 김창기 학생. 3조 윤희찬, 진원준, 공인진, 이동건 학생. 4조 김민재, 홍주연, 남유현, 이건아 학생. 이들 중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학생은 단 4명뿐. 본선 진출권을 두고 펼치는 도전자들의 두뇌 배틀. 왕중왕전을 향한 16명의 도전이 지금 시작된다. 지금부터 예선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선 2라운드는 16명의 학생들이 추첨을 통해 4명씩 한 조가 되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각 조당 8개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 시 30점을 획득하고 오답 시 10점 감점됩니다. 조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한 단 한 명의 학생만이 퀴즈 킹왕짱 본선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선 2라운드 첫 번째 조 이원준 학생, 전민규 학생, 권효정 학생, 민경환 학생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예선 2라운드 1조 대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 명만이 살아남는 대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것 같은데요.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8문제 중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방향족 화합물로 주로 녹색 식물 세포를 관찰할 때 사용합니다. 붉은색을 띤 이 화합물의 양전하가 염색체를 붉게 염색시키는데요. 세포의 염색체 수와 구조 등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화합물은 무엇일까요? 동물 세포를 관찰할 때는 메틸렌 블루를, 식물 세포를 관찰할 때는 이 화합물을 사용합니다. 자, 민경원 학생. 답은 에틸렌 글리콜 하겠습니다. 에틸렌 글리콜 하겠습니다. 글리콜.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게 10점이 감점이 되고요.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원준 학생. 답은 아세트산 카민 하겠습니다. 아세트산 카민. 정답입니다. 네, 아세트산 카민 정답입니다. 아세트산 카민은 세포를 고정, 염색하기 때문에 식물 세포의 염색체 수뿐만 아니라 염색체 속의 나선형 구조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이원준 학생이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 130점이 됐습니다. 자, 네 학생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황해도 예성강 하류에 위치했던 고려시대의 국제무역항입니다. 자, 전민규 학생. 제한 시간 나갑니다. 끝내 답을 이야기하지 못했고요. 바로 이원준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병란도 하겠습니다. 병란도. 정답입니다. 네, 병란도가 정답입니다. 병란도는 당시의 수도였던 개경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물이 비교적 깊어 큰 배가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이원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60점으로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자, 현재 2라운드 주어지는 문제가 8문제뿐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준 학생이 정말 좋은 고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학생의 분발을 기대해 보면서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언론대학원이 주최하는 이 상은 언론과 문학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힙니다. 뉴스, 보도, 사진 분야를 비롯해 14개의 언론 부문과 문학, 음악 부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이 상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도 이원준 학생이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퓰리처상 하겠습니다. 퓰리처상.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퓰리처상이 정답입니다. 퓰리처상은 미국 언론인 조셉 퓰리처의 유언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원준 학생이 계속해서 이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전민규 학생, 권효정 학생, 민경원 학생 중에서 역전의 용사가 나올 수 있을지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혀의 윗면에 있는 작은 돌기들 안에 위치한 이것은 미각세포의 집합체입니다. 화학적 물질을 구별해 미각 중추에 자, 이원준 학생의 버저가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유두 하겠습니다. 유두.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자, 전민규 학생. 정답 미뢰 하겠습니다. 미뢰. 정답입니다. 네, 미뢰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민규 학생이 정답 맞히면서 30점 획득했고요. 12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4문제뿐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권율 장군 등을 등용해 국난을 자, 전민규 학생. 정답 류성룡 하겠습니다. 유성룡.
자, 유성룡. 정답입니다. 네, 유성룡 정답입니다. 유성룡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 때 활약한 문신으로 그가 기록한 징비록은 일본과의 관계, 전쟁 발발과 진행 상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뿐입니다. 계속해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별은 관측 거리에 따라 밝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밝기를 구분하기 위해 등급을 나누어 측정하는데요.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실제 별의 밝기가 아닌 육안으로 본 별의 상대적 밝기를 자, 민경원 학생. 답은 겉보기 등급하겠습니다. 겉보기 등급. 정답입니다. 네, 겉보기 등급 정답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눈에 보이는 별들의 상대적 밝기를 등급으로 매긴 것입니다. 등급 간 밝기의 차이는 약 2.5배이며 1등성과 6등성 사이의 밝기 차이는 약 100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문제입니다. 7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세종의 명에 따라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 지은 작품입니다. 125장에 달하는 서사시로 조선 건국의 유래와 선대왕들의 자, 전민규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용비어천가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정답입니다. 네, 용비어천가 정답입니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을 사용한 최초의 문헌으로 세종대왕의 선조인 목조에서부터 태종에 이르는 6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입니다. 이제 몇 문제 남아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한 문제.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 문제로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이 4명의 학생 중에서 본선에 진출할 단 한 명의 학생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2라운드 첫 번째 조 8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이자 내에 존재하는 내분비선 조직입니다. 글루카곤, 인슐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며 체내의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조직은 무엇일까요? 자, 전민규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예선 2라운드 1조 대결 본선 진출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문제. 공동선두를 기록 중인 전민규 학생이 버전을 눌렀다. 정답을 맞힌다면 짜릿한 역전승과 함께 본선 진출의 기회를 잡게 된다. 과연 정답을 맞히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것인가? 아니면 이원준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과연 결과는? 자, 전민규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쓸개 하겠습니다. 쓸개. 자, 쓸개. 틀렸습니다. 자, 민경원 학생. 답은 랑게르 한스섬 하겠습니다. 랑게르 한스섬. 정답입니다. 네, 랑게르 한스섬이 정답입니다. 랑게르 한스섬은 1869년 독일의 병리학자 랑게르 한스가 발견한 내분비선 조직입니다.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로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는데요. 이 4명의 기분이 각각 어떤지 제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마지막 문제를 맞췄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민경원 학생의 심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버저를 늦게 누른 것이 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죠? 예. 일단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오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마지막 문제까지 마친 민경원 학생 수고했다고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효정 학생은 어땠어요?
한 4문제 지났을 때쯤부터는 이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거의 이렇게 보는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세 학생 모두 너무 잘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포기했던 것 같아요. 권효정 학생도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효정 학생에게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민규 학생,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답이었는데 괜히 말했네요. 확실하지 않은 답이었는데 아쉽게 됐군요. 하지만 이 마지막 이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그 문제에서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그것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도전 정신을 보여준 전민규 학생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 첫 번째 조의 대결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원준 학생이 180점이고요. 전민규 학생이 170점, 권효정 학생이 100점, 민경원 학생이 150점을 기록하면서 180점을 기록한 이원준 학생이 본선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예선 2라운드 2조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조는 이현우 학생, 강경은 학생, 김승준 학생, 그리고 김창기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네 학생과 함께하는 2라운드 2조 8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것은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와 관측자의 상대적 운동 상태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현우 학생. 답은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정답입니다. 네, 도플러 효과가 정답입니다. 1842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도플러가 발견한 원리입니다. 자, 이현우 학생 130점으로 앞서 나가고요. 네 학생에게 주어지는 8문제 가운데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시인으로 가사문학의 대가로 손꼽힙니다. 관동팔경을 노래한 관동별곡의 자, 김창기 학생. 정답은 정철입니다. 정철. 정답입니다. 네, 송강정철, 정철 정답이고요. 송강정철은 관동별곡, 삼이인곡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사와 많은 단가를 남긴 시가문학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자, 김창기 학생이 한숨을 쉬면서 답을 이야기해 줬는데 정답 맞았습니다. 130점. 이현우 학생과 동점이 됐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네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 버저에 모두 손 올리고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가 존재했던 땅으로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조선 숙종 때 창과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자 이것을 세워 자, 김창기 학생. 정답은 백두산 정개비입니다. 백두산 정개비. 자, 백두산 정개비.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백두산 정개비입니다. 백두산 정개비는 1712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개비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 당시 일본에 의해 철거돼 현재는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김창기 학생이 두 문제 연달아 맞히면서 16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뜨거운 승부가 이어진 왕중왕전 예선 2라운드. 이현호, 강경은, 김승준, 김창기 학생의 2조 대결.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침착하게 점수를 쌓은 김창기 학생. 약속이라도 한 듯 김승준 학생도 연달아 문제를 맞히며 공동선두를 달린다. 도전자들의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 끝에 전 과목 강세를 보인 김창기 학생이 대결 후반 뒷심을 발휘하며 210점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예선 2라운드 3조 대결을 시작합니다. 예선 2라운드 3조는 윤희찬 학생, 진원준 학생, 공인진 학생, 이동건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네 학생에게 주어지는 8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태양의 외곽을 구성하는 대기층으로 태양의 광구가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 때. 자, 진원준 학생. 답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는 가스체로 광구가 달에 가려졌을 때 그 둘레의 백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진원준 학생 130점으로 첫 번째 문제 정답 맞히면서 앞서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것은 기원전 450년경에 제정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관습법 해석을 독점해오던 귀족. 자, 진원준 학생. 답은 12표법입니다. 12표법. 정답입니다. 네, 12표법이 정답이고요. 12표법은 평민들의 반발에 의해 지배층이 운용하던 관습법의 일부를 성문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민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진원준 학생 16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나머지 세 학생의 견제가 필요할 것 같네요.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기술자로 18에서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공인진 학생. 제임스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 정답입니다. 네, 와트. 제임스 와트는 산업혁명 시대를 연 주역들 중 한 명으로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술 혁신과 발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 공인진 학생이 30점 획득하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왕중왕전 예선 2라운드. 윤희찬, 진원준, 공인진, 이동건 학생의 3조 대결. 기선제압 첫 문제를 맞히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린 진원준 학생을 필두로 상식,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윤희찬, 공인진 학생의 정답 행진.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행보가 이어진 끝에 역전의 용사 윤희찬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예선 2라운드 4조 대결을 시작합니다. 예선 2라운드 4조는 김민재 학생, 홍주연 학생, 남유연 학생, 그리고 이건아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8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물질의 세 가지 형태인 고체, 액체, 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 형태. 김민재 학생. 답은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정답입니다. 네, 플라즈마 정답이었고요. 기체 상태의 물질에 높은 열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원자핵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태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김민재 학생 130점으로 앞서 갑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건아 학생. 답은 국자감 하겠습니다. 국자감. 정답입니다. 네, 국자감 정답입니다. 국자감은 본래 유학과 기술학 등 다양한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산술과 시무책 등을 배움으로써 장차 관리에 등용될 시 필요한 기초 교양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 이건아 학생이 정답 맞히면서 김민재 학생과 함께 130점으로 공동 선두가 됐네요. 이제 6문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작품 도화원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 어부가 복숭아 숲으로 들어갔다가. 홍주연 학생. 무릉도원 하겠습니다. 무릉도원. 정답입니다.
네, 무릉도원 정답입니다. 무릉도원은 무릉 지역의 복숭아밭을 뜻하는 말로 속세와 떨어진 평화롭고 조용한 이상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홍주연 학생도 30점 획득하면서 현재 세 학생이 각각 130점씩을 기록 중이고요. 남유연 학생 아직 100점입니다. 예선 2라운드 대망의 4조 대결. 당당함이 무기 첫 번째 문제를 선점한 김민재 학생. 킹왕짱의 자존심을 걸었다. 집중력 홍주연 학생. 숨겨진 복병 두 문제를 맞히며 단숨에 선두로 올라선 이건아 학생. 쟁쟁한 실력을 발휘하며 필사적으로 대결을 펼치는 도전자들. 하지만 선두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 때문일까? 과욕이 부른 순간의 실수로 나란히 감점이 되고만 3명의 학생들. 결국 신중한 전략가 이건아 학생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제 본선 대결이다. 왕중왕이 되기 위한 역대 킹왕짱들의 양보할 수 없는 접전. 이원준, 김창기, 윤희찬, 이건아. 과연 4인의 승부사 중 최고의 퀴즈왕으로 거듭날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네, 퀴즈 킹왕짱 왕중왕전. 치열했던 예선 끝에 4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들의 실력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4명의 승부사들이 펼칠 본선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킹 오브 킹스. 최고의 퀴즈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들만의 전쟁. 1번 한층 업그레이드된 집중력과 스피드로 지식의 장을 뒤흔들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왕중왕은 단 한 명뿐. 파도처럼 밀려드는 긴장감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퀴즈 킹왕짱 왕중왕전 본선 대결. 그 빛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세요.